자,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그리고 그 다음에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비빔 및 사용 시간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해볼까요? 맨날 똑같습니다만은 시멘트 액체 방수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나 폴리머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다를 것 없죠. 그러니까 20도의 경우에 45분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수층 발음할 때 먼저 바탕 상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방수 시공 전에 그냥 막 갖다 뒤집다 발라버려야 될까요? 시공 전에 이렇게 바탕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탕을 지나치게 빨리 건조해 버리면 또 균열 갈 수 있죠. 그래서 바탕을 물로 좀 적셔서 하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겹침폭이 있죠. 각 층의 겹침폭은, 자,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이게 각 층이야. 자, 이때 겹침폭은 어느 정도에서 10cm, 즉 110mm 정도로 해서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솔 바탕, 그러니까 아주 가는 솔로 바탕과 잘 밀착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세, 급격하게 건조되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니까. 자, 양색 및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간단하게 비교를 했는데, 아스팔트 방수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그러니까 자, 시멘트 액체 방수나 지금 막 공부한 폴리머 시멘트 액체 방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폴리머만 들어가서 합성 수지만 들어갔을 뿐이요. 자, 두 개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길다, 짧다, 적다, 크다, 신축성이 크다, 거의 없다, 균열 안 생긴다, 생긴다. 요거요. 이거 복잡하죠, 이게. 이건 뭐요? 간단하다. 공사기간은 길다, 짧다, 비싸다, 싸다. 보호누름층이고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보호누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량은 무겁다, 가볍다. 넘어갑시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스팔트 방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비싸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지 해놓으면 가장 문제는 어디에 있죠? 다른 거 다 빼고 수명이 길다 짧다에 끝나버렸죠. 그렇다고 해죠. 자, 그 다음에 시트 방수입니다. 실제로 방수를 직접 야간반에 하시는 분이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방수 중에 시트 방수를 가장 많이 쓴대요. 한 장만 바르면 된답니다. 세 장 바를 것도 없어. 한 장만 쫙 바르고 끝내버린대요. 자, 그래서 내수성 있는 시트, 장판지 모양의 물질을 접착제로 깔아붙이는 방수 방법으로 재료는 주로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무계 물질을 많이 쓰며 두께는 이렇게 2mm 정도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트 방수는 신축성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신축성이 있고 그 신축성 있는 시트로 한 번에 끝내버린대요. 그래서 시트 재료는 신축성이 좋고 강도가 크며 바탕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을 갖춘 합성 고무의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와 같은 다층 방식의 방수법이 아니고 몇 층으로서? 한 층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말할 수 없이 일이 간편해졌죠. 그리고 난간부 치켜 올리면 30cm 정도. 그러니까 300mm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접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줄접착, 접착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바탕 고르기 먼저 하고 방수층 조성하고 방수층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시트 방수 방법이 여러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죠? 시트 방수. 옥상에도 시트 방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옥상에도 시트 방수를 할 수 있는데 옥상에 시멘트 액체 방수 같은 것은 해봐야 효과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공사하듯이 하는 방수가 무슨 방수죠? 도막 방수입니다. 도막 방수는 내수성이 있는 물질을 페인트 공사하듯이 구조체, 도막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주로 합성 수지, 합성 고무계 물질이 많으며 방수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2, 3회 정도 도포합니다. 용제형, 유제형, 실리콘은 에폭시계형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도막 방수는 아무 데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옥상 방수 같은 걸 도막 방수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래서 균열 및 진동이 심한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자, 어디다가 방수를? 조인트 부분이나 배관이 많은 화장실 방수 같은 데다 유효하고, 돌출이 많은 부분에서도 이음새 없이 시공할 수 있고, 바탕재의 습기와 반응하는 재료와 반응하지 않는 재료로 잘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방수축의 두께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붓이나 흙손으로 바르기만 하면 시공이 되므로 작업이 간단합니다. 액상의 재료이므로 욕실, 베란다, 발코니 등의 작업이 복잡한 장소에 시공이 용이하는데 옥상 방수에 적합하다는 말은 없죠. 유지 보수가 다른 방수법보다 간편합니다. 보행감이나 색채감도 뛰어나고 피놀의 우려가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뿡뿡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도막 방수로 공명이 많은 지붕도 시공이 용이합니다. 도막 방수는 뿜칠기로 시공하면 능률이 좋으며 수직 부분의 시공이 용이합니다. 도막 방수는 고른 바탕면이 필요합니다.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는 복잡한 형성은 시공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시공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방수가 100% 성공했냐가 문제잖아요. 언제나. 그죠? 그래서 바탕면이 균질한 방수층 시공이 어렵고 모재의 균열에 대한 추종성이 저하되고, 자, 모재가 균열이 되어버리면 방수층은 깨지죠. 여기는. 단열을 요하는 옥상층에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내구성 있는 보호층이 필요하고, 자, 뭐가 문제예요? 방수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실링 방수입니다. 실링 방수는 뭐죠? 예, 아시겠지만은 어디에서 어디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는 것 같아. 그럼 그 부분만 방수하는 거야. 실링제를 집어넣고. 근데 실리콘이 한없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밑에다 뭐 막아놓고 좀 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틈이나 구멍 등 점성 있는 액상의 합성수지 계통의 재료로 막아 그 부위를 방수하는 것으로 일종의 코킹 방수입니다. 충진용 도구인 코킹건을 이용하여 충진하며 틈이 깊거나 간통되었을 때는, 자, 밑에다 뭘 받치고 해야 되겠죠? 한없이 새 나가니까 백업제, 휴지 백업제로 사용하며 틈이 얇을 경우에는 본드 브레이커, 테이프 모형 재료로 붙여서 합니다. 백업제의 삽입이나 본드 브레이커의 부착은, 자, 프라이머 도포 전에 행합니다. 실링대의 조건은 부재와 접착성이 좋고 수밀성이 있어야죠. 지금 이게 방수하는 거잖아. 수밀성이 없으면 말짱꽝이죠. 조인트 부위의 변형에 추정이 있을 것, 불침투성 재료일 것, 내부 응집력 변화에 따른 내부 파괴가 없을 것 등입니다. 자, 시공 관련 용어에서 이런 것도 왜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테이프잖아, 마스킹 테이프. 우리 어디 쪽에서도 전기 그쪽에서도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많이 써. 값이 가장 싼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로 생겨서 툭툭 찢어서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충전을 하려고 하면 이 마스킹 테이프 안에 넣으면 막 퍼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넓은 거 사가지고 붙여서 그것만 다 끝내고 뜯어내면 되잖아. 버릴 때 아깝지 않고, 싸니까. 자, 그 다음에 백업제는 한없이 못 들어가게,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아까 뭐 말아서, 휴지 둘둘 말아서 집어넣는 것이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는 대신 뭐죠? 테이프로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링제, 작업 금지 조건. 강설시 예상될 경우. 기착제 표면 온도가 너무 높거나, 자, 요건 이 이하에서 공부는 전부 다 5도 이하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또는 30도 이상에서도 안 돼요. 자, 습도가 몇 프로 이상도 안 좋죠. 85% 이상. 자, 그 다음에 충전 줄눈. 실링제를 충전하는 줄눈으로, 이렇게, 시공 순서는, 자, 청소를 먼저 하고, 백업제를 충전하거나 본드 브레이크가 테이프라고 그랬죠. 테이프를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매스킹 테이프로 주변을 이렇게 발라, 이렇게, 실리콘 쏠 때 밖으로 더 이상 안 퍼져나가도록, 퍼져나가도 그것만 띄어내면 깔끔하게. 그리고 프라이머 도프로 먼저 붙이고, 실링제로 충전하고, 주걱으로 마감을 해. 자, 그리고 매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청소 깨끗이 하면, 성공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다시 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이거 하는 방법이 여기 있네. 이제 아까 있죠. 방수 공사의 아스팔트 방수 끝나고 실제로 시멘트 액체 방수, 폴리머 시멘트 액체 방수, 뭐 시트 방수도 할 것은 없죠. 그 다음에 공부한다면 아스팔트 그 방수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개수의 방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어떤 방수를 하냐가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줘. 그래서 지하실 방수가 문제인데 요거 그림을 먼저 보세요. 이게 이제 지하실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지하실이요. 근데 이 지하실이 있으면 지하실에 안쪽을 이렇게 방수하는 것을 뭐라고요? 안방수라고. 그런데 요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을 안쪽을 방수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방수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잖아.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벽돌이 있고 여기 있는데 이 안쪽을 방수하면 자 무슨 방수고? 안방수고. 이거 바깥쪽을 방수했으면 무슨 방수다는 거예요? 바깥 방수요. 물어보나 마나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딱 봐도. 바깥 방수가 좋은데 문제는 바깥 방수를 했다가 이제 물이 새. 그럼 고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바깥 방수는 가장 좋은 방수가 바깥 방수인데 수리할 수도 없고 바깥 방수를 하려면 지하실 공사를 해놓고 해야 될까요? 방수부터 해놓고 지하실 공사를 해야 될까요? 순서가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지하실 방수는 크게 지하실 구조체 안쪽의 방수층을 시공하는 안방수, 지하실 구조체 바깥쪽의 방수층을 시공하는 바깥방수로 구분하며 수압이 큰 곳, 그리고 수밀 콘크리트 방수제를 첨가하여 시공하는 구체 방수 등이 있습니다. 바깥방수하고 안방수만 알면 됩니다. 바닥은 밑착 콘크리트 위에 벽돌이나 콘크리트 방수층 보호벽을 만들고 이 벽 안쪽에 방수층을 구성한 다음 구조물 주체를 시공합니다. 시공이 복잡하고 적당한 시기에 임의로 할 수 없으나 수압이 강하므로 깊은 지하실에 사용됩니다. 버팀대 등이 여러 단으로 되어 있어 밑에서 제거하여 벽 방수층을 하게 되므로 완전 시공에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방수.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비도 싸며 적당한 시기에 할 수 있으나 수압에 대해서 약하므로 수압이 작은 얕은 지하실에 적합합니다. 누름벽을 할 필요가 있고 유효 면적이 감소되는데 자 안방수 바깥방수. 자 지하실은 양옆에서 토압이나 수압이 영향을 주죠. 그럴 때 안방수는 그 옆에서 오는 수압, 안쪽에 물 고이는 수압이 아니라 옆에서 오는 수압에 작아.
이게 적당히. 바깥 방수는 어찌됐건 밖에서 오는 수압에 강하겠죠. 간단 복잡. 방수공사와 관계없이 안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데 바깥방수는 방수공사 완료 후에 본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방수부터 해야 돼요. 싸다, 비싸다. 수압에 잘 못 견딘다, 내수압으로 된다. 보온율은 필요하다, 없어도 무방하다. 방수청 수리, 이쪽은 전혀 불가능. 그냥 불가능하다요. 앞에 전혀라는 단어하고 불가능하고 잘 안 맞아.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맞죠. 만든다면. 자, 옥상 방수는 지금 그 아스팔트 방수가 옥상 방수 중심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죠? 간접 방수로 방습층이 있습니다. 방습층. 자, 집안으로부터 습기나 수분 상승을 차단할 목적으로 조적조 벽이나 직접 집안에 닿는 콘크리트 등의 줄기초 위에 내수성 있는 물질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아스팔트, 루핑, 합성 수리, 합성 고무, 방수, 모르타르 같은 것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방습공사의 자재를 좀 보십니다. 자재. 박판 시트계 방습 재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계 방습 재료가 있고,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판 시트계 방습 재료하고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재료하고 좀 구별을 좀 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박판 시트계 방습 재료는 종이 적층, 종이 방습 재료, 필름 방습,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금속판 방습, 종이, 이렇게 비닐 직물 쭉 있고, 그 다음에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재료로서 비닐 필름, 폴리에틸렌, 교착성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그리고 방습층 테이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 큰 자재를 크게 보면 박판 시트계가 있고 아스팔트계가 있고 시멘 모르타르계가 있고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재료가 있다 정도를 먼저 기억을 하셔요. 알겠죠? 그러니까 박판 방습 공사의 자재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무순계 방습이 두 번째 나와 있었죠. 아스팔트계 방습이 두 번째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아스팔트계 방습 공사에서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에서 수직 방습 공사 밑부위에 수평가 만나는 곳에서는 50mm, 높이 50mm 정도 크기의 경사끼움 스트립 같은 것을 해서 직각 부분에 경사를 만들어주는 어떤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계 방습 공사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방수 아닙니다. 뭐예요? 방습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습 공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맞출 수 있겠죠. 시멘트 액체 방수에서 그 방수에 원래 방수해야 될 그 대상이 모체예요. 모체에 균열이 있으면 그놈만 균열될까요? 방수층까지 같이 균열돼 볼까요? 그죠? 그래서 방수층의 손상이 효과적으로 방지될까요? 효과적으로 방지가 안 된다고 좀 해줘.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방수에서는 절연층을 두잖아.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절연층을 주는 거죠. 자, 이중벽도 있습니다. 자, 뭐예요? 방습에서 이중벽 하면 벽 사이로 공간으로 띄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드라이 에어리어도 있는데 옛날에 이건 뭐 했죠? 그 지하에
지하실 외부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뭘 두는 거죠? 공간을 두는 것으로 채광이나 통풍, 한기의 효과가 있는데 이것들도 방습층에 관련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 지하실을 보면 지하실에 일부가 이렇게 공간으로 나와서 햇볕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방습, 방수 끝냈어요. 방수는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종류가 나와요? 창호의 종류. 우리 선생님은 그 배우자 간의 대화가 참 잘 되십니까?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요? 그렇게 대화가 잘 안 되면 뭐라고 하죠? 벽하고 창호다. 그래서 그 벽창호. 선생님은 대화가 잘 되시죠? 어? 뭐가 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벽창호.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예,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뭔 미닫이야. 열고 닫으니까 여닫이겠지. 예, 이게 여닫이라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여닫으면 왜 여닫이? 양쪽 다 열면 뭐요? 쌍여닫이요. 자, 그래서 쌍여닫이도 있고, 이거, 예, 건설 기호입니다, 이게. 여닫이, 쌍여닫이. 그 다음에 미닫이는, 자, 미닫이는 옛날 집에 보면 있죠. 저렇게, 저것은 이제 미석인데, 저런 창호를 미석이 창이라 그래요. 근데 미닫이 창은 이쪽으로 밀면 일이 들어가 버리고, 이쪽으로 들으면 일이 들어가서 완전 창이 다 열리는 공간이 있죠. 옛날 문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걸 미닫이라 그래. 그러면 저건 뭐죠? 한쪽으로 서 있잖아. 한쪽만 열리고 한쪽은 서 있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서 있죠. 이건 미닫이가 아니라 미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미닫이는 요런 문이 일이 들어가고 요런 문이 이 들어가면 요 전체가 문으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석이는 한쪽만 돼. 요놈이 일이 들어가면 이쪽만 열리고 요놈이 이쪽으로 열리면 이쪽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석이야. 그리고 오르고 내리는 창을 무슨 창? 오르내리 창이라고 해요. 어이씨, 창문이 이렇게 복잡한 줄을 처음 알았죠, 지금. 알았어. 알았어. 뭐라고 했나, 내가. 자, 지금 나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문의 종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창문이. 자, 그래서 이제 여닫이 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경첩이 있죠, 여기에. 근데 옛날 창은 여기에 경첩이 안 붙어 있고 돌적이라는 것이 붙어 있었어요. 돌적이. 그래서 돌적이나 경첩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컷과 암컷이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정첩으로 되어 있죠. 정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 선틀에, 이게 이제 뭐죠? 문이 서 있는 틀이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문이 서 있는 틀이 문선틀이요. 그 문선틀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문선틀에 달고 여닫는 물이 여닫이문. 자, 미석이문은 미닫이문과 비슷한 구조며 문 한쪽 한 짝을 다른 한 짝에 밀어 붙이는 거고, 미닫이문은 아까도 말을 했죠. 싹 들어가서 전체가 통로나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을 상하 문틀에 홈을 빠서 끼우고 옆면에 붙이는 거예요. 해전문은 어디서 봤어요? 은행에서 봤죠. 문짝을 회전시켜 출입하는 문입니다. 은행, 호텔 등의 출입구에 통풍기를 방지하고 출입 인원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데 결정적인 단점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크죠. 자, 그 다음에 전문. 칸막이용으로 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전문이 있는데 저쪽에다도 전문을 했더니 아이고 내 방 들어가는 쪽에 전문을 했더니 주름문으로 이렇게 전문을 했잖아요. 두둑하고 시끄럽더라.
축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착 소리 나고, 주름문은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는 문 방법용으로 쓰고. 자, 자재문이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재문, 다른 말로 무슨 문이요? 자유문입니다. 우리 이 건물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자재문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응? 아니. 이 9층에. 어디가 자재문이냐면은, 여러분이 주로 통로로 쓰시는 부분이 자재문입니다. 알겠죠? 보세요. 여닫이 문은 이쪽으로 열리는데 뒤쪽으로는 안 열리잖아요. 근데 자재문은 양쪽 다 열려.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야. 저거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유문 또는 자재문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자유문, 자재문, 자유정첩을, 경첩인데 꼭 정첩이라고 했어요. 경첩을 달고 안팎으로 자유로이 열리면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닫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자유문, 자재문. 자, 그 밖에도 오르내리기 찬 미들창, 자, 젖힘창, 그 다음에 붙박이 창도 있는데, 창 중에 무슨 창도 있죠? 들창도 있죠. 자, 그래서 형수라는 남진 노래에 들창가에 그런 노래가 있어, 가사에. 자, 재료에 따른 부릅니다. 자, 창호는 가장 많은 게 목재예요. 근데 방화용 창 같은 것은 금속재 차도 있고, 또 알루미늄 샤시로 만든 창들도 많죠. 그래서 샤시공이란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자, 알루미늄 쪽이 많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건 스테인리스도 있고 항동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쓰지도 않는 걸 왜 썼는지. 합성 수지 창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목재 창과 문에 가장 많은 것은 목재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죠. 특징, 재료의 사용. 문틀은 곧 겨르 건조제를 사용하고 옹이나 갈라짐 없는 걸 쓰고, 설계 도면에서 창문 틀 치수는, 자, 제재 치수로 하고, 창문 틀의 치수는 제재 치수로 해요. 그리고 창문 짝은 마무리 치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그, 마무리 치수는 창문 짝은 더 이상 손을 안 봐. 그러니까 그 간격이 그대로 확정이야. 그런데 창문 틀은 무슨 치수라고 그랬죠? 제재 치수라고 그랬죠. 제재 치수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더 가공을 해야 되는 치수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손을 볼 수 있는 치수야. 그래서 제재 치수라는 건데, 이거 설명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제재 치수는 대폐질 마감 전 치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마무리 치수는 최종 제품 상태의 치수입니다. 자, 목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자, 615페이지 나와요? 나오네. 제재치수, 마무리치수 거기 나오죠. 장단점입니다. 가볍고 가공이 쉬우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무늬결을 살리면서 아름답고 친밀감을 주고, 불에 약하며 부패하기 쉽다. 이런 건 뭐 공부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구성은 적은 편이죠. 자, 문틀의 구조입니다. 문틀의 구조. 문틀은, 요 볼까요? 문틀은, 요게 위틀,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이런 걸, 네이밍 센스를 잘 생각하면 돼요. 위에 있으니까 무슨 틀? 자, 서에 있으니까 무슨 틀? 자, 가운데 중간에 있으면, 그리고
낮은 창은 하창, 높은 창은 고창이야. 진짜라니까. 그대로 쓰고 있다니까. 자, 그리고, 야, 이것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더 위틀, 그 다음에 밑에 뭐죠? 밑틀. 그죠? 밑틀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잖아. 문지방 없을 수도 있잖아. 문지방이 밑틀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섬틀. 그러면 가운데서 있으면 뭐요? 자, 요건 뭐요? 요건 것은 뭐요? 중간선대. 그리고 이 틀은 무슨 틀? 중간층. 위에 있는 창은 뭔 창? 중간에 있는 창은 중간창. 밑에 있는 창은 하창. 있다면, 중간창, 하창, 그것도 있다면 그래. 하여튼 네이밍 센스가 굉장히 그 뭐죠? 직역일까요? 직접적이야. 자, 보십니다. 문틀은 위틀, 설틀, 밑틀로 구성되고 고창이 있으며 중간틀, 옆문이 있을 때는 중간선대를 넣습니다. 또한 문턱이 없을 때는 밑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틀 세우기는 조적조는 먼저 세워대기를 하고, 자, 목조, 철근, 콘크리트조는 나중 세워대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적조는 먼저 무엇을 한다는 거죠? 문틀을 세우고 사이에 벽돌을 쌓고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목조나 철근 콘크리트죠. 철근 콘크리트조는 문틀을 세워놓고 콘크리트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먼저 하고 나중에 문틀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사의 기법상. 문선. 자, 문거를 보기 좋게 만들고 주요 벽돌과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문선. 그 다음에 문선굽. 문선은 하부에 걸레바지와 같은 의미로 구분한 것이나 최근에는 쓰이지도 않는 걸로 했어요. 자, 마중대하고 염임대에 대해서 봅니다. 자, 미닫이 창에서 서로가 서로에 따라서 딱 만나는 이 자리. 요거. 자, 또 보세요. 미닫이 창은 이렇게 해서 딱 만나잖아요. 조금 쏙 들어갔다 이렇게 만나는, 이게 서로 만나는 이 자리를 직역해서 표현하면 뭐예요? 마중대. 그래서 미닫이, 여닫이 문에서 문짝이 서로 만나는 선대가 무슨 대예요? 마중대입니다. 그러면 염임대는 뭐냐? 자, 봐봐. 요렇게 하는 게 염이죠. 뭐라고? 거는 게 염이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렇게 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염이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미석이 창은 염인데, 그 다음에 미닫이 창은 요렇게 안 돼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돼 있고 쭉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인대, 미석이 창이나 오르내리기 창에서, 자, 제가 시범을 비칩니다. 요렇게 된 것을 뭐라 그래요? 염입니까? 요렇게 부딪히는 것은 마중대. 참 이름 서로 재밌게 잘 짓고 있죠. 왜? 자, 제재치수, 마무리치수는, 자, 뭐라 그랬죠? 아직 대패질 하기 전에 치수라 그랬죠. 목재소에서 만들어진. 근데 마무리치수는 이미 대패질 마감이 끝난 치수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음, 맞춤, 쪼공매, 마름질, 바심질, 접함, 박배. 자, 여기서 풍소란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박배는 창문틀에 다는 것을 박배라고 하는데, 창문틀에다가 창문을 이렇게 거는 것이 박배예요. 근데 이제 풍소란이 헷갈려요. 풍소란이, 자, 1번 풍란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럴 것 같아요. 자, 방풍 목적으로. 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마중대나 염임대가 서로 접하는 부분에 틈을 막아 여미게 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풍소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 그 뭐죠? 그 문풍지 역할을 하기, 그러니까 문풍지는 아니죠. 문풍지는 따로 있고, 문풍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딱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풍소란입니다. 그러니까, 방풍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마중대나 여민대 사이에 약간 그 털 비슷하게 해가지고 착각하고 붙게 만들 수도 있죠. 그것이 뭐예요? 풍소란. 기막이소란, 창문에 빗물이 들이치지 않게 위틀에 물끈기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덧대는 것이 바로 뭐죠? 비막이소란인데, 풍소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풍소란은 무슨 목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어디 문하고 어디 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마중대나 여민대 사이에 풍소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덜 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목재 창호는 잠시만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시간. 어제부터 내가 바보 같은 짓거리를 찾고 오고 있네.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제가. 설명 들었죠?